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위 PF 대출 관련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부동산 PF 위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는데 오늘 새로 나온 얘기는 뭡니까? 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겨울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통화 긴축이 종료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야기가 신용평가사들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네네.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사들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부동산 PF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올해 정부가 부동산 PF 만기 연장과 분양 연기 등으로 해서 이제 부실을 계속 넘겼었는데 이 PF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리스크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용평가사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네, 이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금융사들의 부동산 PF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예. 이 나이스 신용평가는 저축은행과 증권, 캐피탈, 이제 부동산 신탁은 부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이제 부동산 PF 잠재 위험이 크고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부동산 PF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데 올해는 금융 당국의 정책 지원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네. 리스크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전 인허가나 착공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PF인 브릿지론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브릿지론이요. 네, 브릿지론은 만기 연장으로 이제 규모가 줄지 않아서 브릿지론 투자가 많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은 내년에도 실적 저하 우려가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이 더 위험하다라고 본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브릿지론 비중은 지난해 말 44%로까지 증가를 했는데 경기 둔화로 부동산 사업 전환이 늦어지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이에 브릿지론을 회수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충분한 거품이 빠지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에 추가 하방 압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브릿지론 대출해준 이제 금융회사의 손실 인식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브릿지론의 30%에서 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제 시스템에도 상당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듯 사업성이 낮은 브릿지론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 브릿지론 관련 위기가 이제 내년에 현실화될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내년 대규모로 부동산 PF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네네. 이 거품이 빠지는 상황까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부실을 터뜨리진 않을 것으로 봤고요. 이 사업성이 아주 낮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터뜨릴 것이고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내년 대규모 신용등급 줄 하향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 신용평가사에서 잠재 부실이 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지목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그렇고 네. 이제 다른 신용평가사들에서도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이제 S&P가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부동산 PF를 이제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S&P는 은행보다 부동산 PF 투자를 특히 많이 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한국신용평가도 부동산 PF의 부실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한신평은 올해 PF 시장은 만기 연장으로 상환 시기를 올해 이후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PF 손실 인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기가 당장 내년에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위기 의식을 좀 갖고 있겠죠. 네,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부동산 PF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건설사, 이 금융권 등을 계속 만나면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이제 PF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들을 불러서 시장 현황과
이제 향후 대응 방안들을 논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뭐 지방 사업장이라던가 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 5곳을 만나서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펀드는 이제 PF 사업장의 이제 그 정상화,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올해 9월 첫 투자에 나선 이후에 이게 추가 대상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PF를 담아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네네. 지금 금융 당국도 부동산 PF 리스크를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 부동산 PF 대출을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럼 지금 PF 대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 1천억 원으로 3월보다 1조 5천억 원 가량 늘었고요. 네네. 예,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도 2.17%까지 올랐는데 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7.28%까지 치솟는 등 이제 금융업계 곳곳에서 이제 부실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어요. 이제 부실을 넘겨줬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좀 버텨봐라. 뭐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그 네. 연체율이 높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지적대로 고금리 환경과 시장 침체 장기화로 결국 내년에는 PF가 터질 것이다. 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만기 연장만으로 버티는 상황이 오히려 이자 부담을 누적시키고 악성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금융당국도 시장을 살펴보고 PF 만기 연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네. 신규 자금과 만기 연장을 지원을 하고요.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PF 부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터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살릴 건 살리고 네. 또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금융권 소식 하나 더 들어보자면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들 연체율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뭐 이번 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했다. 이런 보도 뉴스포인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연체율이 큰 폭으로 뛰자 금융감독원이 이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금감원은 웰컵 전축은행 등 이제 연체 채권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채권 건전성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이제 올해 3분기 말 기준에 6.15%에 달했는데요. 이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5.4%였고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많이 뛰었는데 네. 7%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예.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 관리해서 건전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고요. 저축은행들은 이제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대출 받기 위해 은행 찾는 기업 늘어. 이 기업들이 앞다퉈 은행을 찾고 있나 본데 어떤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워낙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부동산 PF발 이제 돈맥경화 현상에 더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까지 터졌잖아요. 이 때문에 자금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내년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이 점차지자 이제 금리가 최근에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종료가 점쳐지니까 네, 이제 그렇죠.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죠. 네. 네네.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올해 초 109조 4천억 원에서 지난달 말 138조 3천억 원으로 약 30조 원 가량 급증했어요. 네. 올해 초만 해도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매달 1조 원에서 2조 원 이제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5월부터는 규모가 크게 늘어서 매달 3조 원에서 5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이제 정부 압박으로 제동이 걸린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688조 원에서 690조 원으로 2조 원 정도 느는 데 그쳤고요.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 계속 올랐던 은행채 금리를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전망에 최근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이제 올해 10월 4.6%를 넘어섰던 이제 은행채 3년물 금리가 지금 3.9%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네네.
은행 조달 금리가 대출 금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기준 대출 그 기업 대출 금리도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어서 네.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네. 이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그렇죠. 네, 은행채의 금리가 이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설명인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으면 네. 이제 기업들이 찍는 회사채 금리도 같이 내려갔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회사채를 찍어도 되는 건데 네. 굳이 은행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업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대출은 변동 금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향후 글로벌 통화 긴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동 금리를 활용해서 이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좀 해지해 보겠다.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입니다. 네. 반면 회사채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달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2에서 3년간은 그 아. 금리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죠. 고정금리라는 거죠. 네, 회사채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네. 고정금리고 계속 그 금리를 줘야 네, 되니까. 은행 대출을 하면 이제 변동금리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또 기업 대출 영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난해 말 돈맥경화 사태만 해도 은행 대출 받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업 대출이 이제 은행의 새로운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이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기업 쪽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약간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